자, 우리가 뭐를 좀 살펴볼 거냐면 이제 대소 비교를 먼저 살펴볼 거고 대소 비교를 살펴볼 거예요. 자,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A에서 B를 뺍니다. 오케이? A에서 B를 뺐었을 때에 0보다 얘가 크면 A가 크고 0보다 작으면 A가 작고 0이랑 같으면 서로 같다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빼서 뭐한다? 대소 비교한다. 언제 빼서 대소 비교하느냐? 다항식이다. 또는 분수식 형태의 식이 나오면 빼서 대소 비교합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대. 오케이? A제곱 B제곱이 0보다 크대. 그런데 A 더하기 B랑 A 빼기 B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뭐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어떤 식과 어떤 식이 만약에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거를 0 이상 0 이상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아니 생각을 해봐. 한쪽이 0 이상이고 한쪽이 음수야. 비교할 필요가 있겠어? 도라이죠. 음수고 0 이상인데 비교할 필요가 뭐 있는데 왜 빼냐고. 의미가 없잖아. 둘 다 같은 부호에서 내가 뭘 해주느냐, 위에 있는 녀석과 밑에 있는 녀석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둘 다 부호가 다 동일한 거야. 그래서 자, 잘 보세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이 제곱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A가 양수고 B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뭐 이건 뭐 당연하게 한쪽이 0이면 얘가 0이면 당연히 이게 되는 거잖아. 이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할 거고, 마찬가지 누가 0이면 A가 만약에 0이야. 근데 B가 만약에 어떻게 돼버리면 B가 양수가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 이런 상황은 아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얘는 양수고 얘는 0이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래서 자, 뭐를 요렇게 좀 이걸 한꺼번에 좀 적고 싶었나 봐. 한꺼번에 조금 적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A가 양수가 나는 거를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B도 0 이상이다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0 이상인 전제하에서 A도 0 이상이고 B도 0 이상이다라는 거 전제하에서 이 제곱 빼기 제곱이 0 이상이면, 자, 얘가 0 이상이 되는 거고 0 이상인데 둘 다 0인 경우는 제외가 될 거니까, 왜 둘 다 0이면 같을 거잖아. 그러면 둘 다 0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누가 이게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반영이 될 거니까, 그래서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이다라는 단서가 붙은 상황에서 A제곱 B제곱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자, 누구나 필요 충분 조건이다. A가 A 빼기 B가 크다라는 거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뭐 해준다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제곱이고 B제곱이에요. 제곱해서 빼. 단 뭐가 있을 때 A가 0 이상이다 라는 거랑 B가 0 이상이다 라는 게 있을 때, 둘 다 이런 단서가 있을 때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가 A랑 B랑 대소 비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A랑 B랑 대소 비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거 납득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봐봐. 보세요.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이걸 보여주기는 또 처음이네.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보세요. 얘랑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면 얘가 A 빼기 B가 더 크다라는 거. 여기는 이게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돼버리면 되느냐면, 자,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야. B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단은 얘가 양수, B가 0인 경우, A가 0인 경우, 이 상황도 이렇게 돼버려도 이걸 만족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둘 다 0인 상황,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가 되더라도, 그리고 A가 0이고 B가 0보다 큰 부분이 되더라도 이 부등호,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성립하니까 어디?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는 게 그대로 만족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대소 비교를 할 때 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제곱해가지고 얘랑 동일해진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곱해서 뺐었을 때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요. 잘 들어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이게 0이다라는 얘기가 A랑 B랑 같다라는 얘기랑 서로 같아지려면 어떤 단서가 붙어야 되느냐. A가 일단은 양수, B가 양수가 된다 하더라도 같다라고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같다가 서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0 이상으로 일단 전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0 이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부분도,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전부 다 하나로 취합할 수 있겠죠. 뭐로 취합할 수 있어요? A가 0 이상, B가 0 이상으로 취합할 수 있으니까 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곱해서 빼주려면 0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0 이상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자, 언제 되느냐? 얘가 언제 이렇게 되는데, 언제 제곱해서 빼는데 근호가 있거나 식에 근호가 있는 거예요. 근호가 있거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호가 있거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소 비교를 할 때 저렇게 한다는 얘기야. 아씨 뭐야, 어쩌자는 얘기야 라는 건데, 얘들아, 절대값 A가 있고 절대값 A 플러스 B가 있어요. 자, 얘랑 대소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절대값이 있어. 단순히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얘랑 대소 비교, 물론 감으로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다? 정확한 체계를 들어서 본다면, 아,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니까 뭐 할 수도 있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면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빼면서 대소 비교를 하는 건데 정말 유명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 삼각부등식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 각각 절대값 붙은 거는 합의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제곱한 거를 보다 항상 얘가 크거나 같긴 해요. 크거나 같긴 한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렇게 뺍니다. 빼보세요. 뺍니다. 앞에 거, 자, 얘 제곱할 줄 알죠?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얘는 A 제곱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해. 뭐예요? 절대값 A, B예요. 그거의 2배야. 그 다음에 B, 절대값 B의 제곱이나 B의 제곱이나 동일할 거니까 B의 제곱입니다. 얘가 누구랑 동일하다고? 절대값 B의 제곱이랑 동일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끝에 있는 얘는
절대값 씌우고 제곱한 거지만 실제로는 얘는 누구랑 동일한데? 그냥 괄호치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동일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절대값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제곱이나 전부 다 뭐로 똑같은데? 절대값 제곱 그냥 제곱이랑 동일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어차피 제곱하면 두 번 곱하니까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얘를 다루는 것보다 얘를 다루는 거 쉬워서 이쪽 형태로 바꿔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뺍시다. a제곱 하나 나오고요. 2ab 하나 나와요. 그 다음 끝에 뭐예요? b제곱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탁탁탁탁탁 다 사라집니다. 탁 사라지고 탁 사라지고 탁 사라지면 2의 절대값 a, b에다가 바로 열고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알겠죠?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ab가 절대값 ab가 ab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부등식을 하나 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등식을 하나 증명을 했어요.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다. 이거이면 AB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0보다 크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짓이죠. 그러면 이만 물어봅시다.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딱 갔어. P, Q,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조건일까요? 라고 하려면 자 보세요. 들어봅시다.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얘들아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잘 들어봐. 여기서는 경계도 굉장히 중요해. 경계도 굉장히 중요해. 왜?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뒤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등호가 되는 순간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등호가 되는 순간이 언제고 등호가 아닌 순간이 언제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여기도 뭐가 등호가 되는 순간은 0이 되는 순간이고 0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씌운 거랑 A, B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0 이상이었다는 얘기야. 누가? A, B가 0 이상이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B가 0 이상이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된다라면 뭐예요?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니까 증명을 했었을 때 이 결과치에서 둘 중에 하나야. 0 이상이면 같아지고요. 0 이상이면 얘랑 서로 같아지고요. 그게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필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필충 조건이 됩니다. 얘가 0 이상이다. 됐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 일단 뭐 이런 게 있다고. 자, 빼서 제곱하고 하는데 언제 빼서 제곱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언제 근호나 여기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제곱해서 빼주면 되고
그 유명한 부등식 중에 하나가 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이제 풀 정도가 됐으니까 문제 쭉 풀어보고 갑시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우와, 명제와 증명. 드디어 명제와 증명을 하는 거. 자, 기본 문제 8- 얼마냐면 1번부터 뭐야? 8- 1번 2번 했구나. 8-3번 봅시다. 자, 기본 문제 8-3번에 A가 B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 이거 1대 루트의 A 빼기 B 하나, 그 다음에 루트의 A와 마이너스 루트의 B를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증명하세요 돼 있죠? 뭐 한다? 딱 봤을 때 계산상의 이유 때문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뭘 품고 있는데 얘도 0보다 크지만 0 이상이라 해줄 수 있고 얘도 0보다 크지만 0 이상이라 할 수 있으니까 뭐 한다? 제곱해서 뺀다 이 얘기야. 오케이? 제곱해서 빼줍시다. 자, 그러면 루트 A 빼기 B도 제곱을 하고 루트 A 빼기 루트 B도 제곱을 하고 두 식을 빼준다 이 얘기죠. 빼줬더니 앞에 있는 녀석은 A 빼기 B고 뒤에 있는 녀석은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붙어서 덕지 막 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리를 깔끔하게 해봅시다. 없어지고요. 자, 마 2B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가볼게요.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에 뭐야? 마이너스 2에 B가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2에 루트 AB가 됩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봐. 이것도 많이 하는 대소비교 중에 하나야. 2 있고 여기 2 있죠. 오케이? 2. 그럼 여기 B 있는데 B가 뭐로 보여? 그렇죠. 루트 B 곱하기 루트 B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묶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2 루트 B로 묶어내면 2 루트 B로 묶어내면 대소 비교하기가 편하잖아요. 여기 남아있는 거 2 루트 B 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B예요. 남는 거 얼마예요?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호를 보는 거야. 얘는 분명히 양수. 그 다음에 위에 봅시다. A가 더 크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양수. 양수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른가요? 끝! 자, 두 번째 내용 했으니까 이제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자, 대소비교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이제 뭐 할 거냐? 산술 기하라는 걸 할 거예요. 뭐라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산술 평균이 있어요. 기하 평균이 있어요. 산술 평균은 우리가 합의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기하 평균이 있으면 얘를 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이제 조금 뭐 알면 좀 좋으니까 배경 지식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들어봐 봐봐. 산술 평균은 우리 잘 압니다. 우리 평균 낼 때 니들 정목 평균 얼마라고 하면 대상들을 싹 다 리스트 나열하고 난 다음에 합딱하고 그 도수로 나눠지는 거지. 근데 기하 평균은 안 알았잖아. 곱의 평균 그런 것도 있나? 라는 생각이 안 알았잖아. 안 알았지 않나? 자, 니들이 나중에 취업을 했어. 취업을 했는데 딱 신입사원이니까 한 200만 원 받았어. 200만 원 최저시급이네. 거의 최저시급.
좀 그런데 좀 그렇죠, 맞죠? 좀 그래요. 그래서 못해 먹겠네. 네, 이지 됐어. 400 받는 거. 400 정도 받았어. 기분 좋지? 400, 200 받다가 400 받으면 진짜 날아갈 것 같겠지. 자, 이제 400 좀 하니까 막 가치가 좀 느껴지고 이건 내 삶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창업했어. 됐어? 창업을 딱 했어. 창업을 딱 했는데 이것 봐라. 잘 되네. 여기서 1600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몇 배가 되었는지 궁금한 거야. 여기서 몇 배라는 거는 곱하기를 뜻하는 거고, 자,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2가 곱해졌고 여기서부터는 4가 곱해졌는데, 맞죠? 근데 200에다가 네모를 2번 곱했더니 똑같이 네모를 2개 곱했더니 200에다가 결국에는 2 곱하기 4랑 같아진다는 얘기고, 이거를 날리고 이거를 날리면 결국 네모는 뭐랑 동일해? 그렇죠. 네모는 평균적으로는 곱을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똑같이 곱했냐 할 때는 뭐가 붙더라? 루트가 붙더라.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오케이?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루트가 붙거나. 자, 그냥 이런 의미를 지니구나 라는 거지. 저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봅시다. 결론은 이겁니다. 합의 평균이 곱의 평균보다 무조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자, 합의 평균이 곱의 평균보다 더 크거나 같음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얘가 알려져 있어요. 저거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저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가 산술기하가 되는 건데, 자, 줄여서 산기라고 불러요. 오케이? 산기라고 부를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왜 되느냐라고 한다라면 둘 다 0 이상, 얘도 0 이상이야. 둘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술형 평가할 때 0이 제곱해서 뺐는데 0 이상이란 그 단서를 안 적어 놓으면, 전제를 안 적어 놓으면 감점입니다. 아니,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나는 그냥 제곱해서 뺀다고 배웠는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제곱해서 뺀다,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여기에 마이너스 5 들어오고 여기 1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제곱하면 이쪽이 훨 크잖아, 양수잖아. 근데 마오와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곱해서 뺀다라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가지려면 반드시 2분의 A 더하기 B와 루트 AB가 0 이상이다라는 거 귀찮겠지만 안 적어 놓으면 점수가 까이니까 적으세요. 오케이? 됐죠? 자,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곱하시면 됩니다.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뺍니다. 마이너스 AB입니다. 제곱해서. 근데 얘는 많이 봤었던 거잖아. 왜? 4분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항상 0 이상이 되겠죠. 이까지 됐어요? 잘했어? 잘했죠? 그렇구나. 자, 근데 최소가 되는 순간, 최대가 되는 순간, 등호가 되는 순간이니까 등호가 되는 순간을 살짝 뽑아내서 두 변수가 같을 때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증명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활용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자, 첫 번째, 우리가 공식으로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합은입니다. 합은 A 플러스 B는 항상 2배의 루트의 AB보다 크거나 같다. 공식으로는 이렇게 적어요. 2로 나누진 않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등호가 되는 순간은 A랑 B랑 같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됐죠? 자, 언제 사용할까?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가 4인 양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가 4인 양수 AB에 대해서 고백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AB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다고 쳐. 너무 단순한 문제죠. 그냥 산술기하 처음 배웠으니까 한번 사용해보라 이 얘기야. 자, 합은 4는 항상 누구보다 2배의 루트의 2배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날리고 제곱해 주면은 AB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최대값 얼마가 된다고? 4가 된다. 끝. 이해되세요? 다 됐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보세요. A가 양수야. A가 또 양수야.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데, 이 구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딱 가장 산술기하를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뭔데?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변수가 싹 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곱하면 변수가 사라지는 거니까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나도 쉬는 시간 잠는데. 자, 여기 봐. 이게 뭐예요? 곱하면 합은 항상 누구보다 2배의 루트에 2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오케이? 됐어? 저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제는 뭐까지도 좀 고려할 거냐면 등호가 되는 순간도 좀 고려를 할 거야.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잘 들어봐. 등호가 된다라는 얘기는 산술기하를 사용할 당시에 두 변수가 같을 때에 등호가 성립합니다.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봐. 4가 두 개로 탁 쪼개져 가지고 반반씩 간다는 얘기니까 그냥 2란 얘기잖아.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조금만 더. x가 2보다 큽니다. 응용이에요. 자, x 더하기 x 빼기 2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응용 문제입니다. 뭐지? 뭐지? 2보다 크네? 원래 0보다 큰 거 아닌가? 0보다 크다는 생각이 감지가 돼야 되겠지. 근데 2라는 게 나온 거야. 이게 왜 나왔을까? 그렇죠. x 빼기 2는 0보다 크니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 이 얘기야. 오케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써가지고 산술기하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분모에는 양수 조건이 그대로 만족되는 거고 분자에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는 이 식은 여러분이 직접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x 빼기 2 적어놓고 더하기 x 빼기 2분의 4 적고 마이너스 2를 추가했으니까 더하기 2를 뒤에다 붙여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또다시 똑같은 거지. 2배의 루트에 2개 곱하면 사라져니까 4가 되겠지.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x 빼기 2랑 x 빼기 2분의 4가 누구로 같아질 때? 얘가 정리하면 4니까 2로 같아질 때. 그래서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4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에서 2를 더하는 거니까
6이 되겠죠. 최소값은 6입니다. 그때 x값이 누구냐라고 찾으면 저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고.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자, 진짜.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얘는 활용적인 측면을 계속 봐야 돼요. 활용적인 측면. 자, x 빼기 얼마가 되느냐면 조금 전에 2 했으니까 그냥 x 제곱 합시다. x가 2보다 크단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봐요. 다 나와 있어. 셀에도 있고 우리 여기 보기에도 있고 다 나와 있는 유형입니다. 유제에도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가자고. 뭘 해준다? 쌤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야? 얘는 뭐지? 최소가 어떻게 구하는? 분자의 차수가 크다라는 거에 유념을 합니다. 분자의 차수가 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상황이면 항상 차수를 떨어뜨립니다. 수학하를 할 때 또는 공통 수학 1을 할 때 미적분을 할 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자체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따라서 차수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x 빼기 2분의 위에 있는 거 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4 오케이?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앞에 거 빨간색끼리 노란색끼리 분리시켜서 정리한다 라는 얘기고 뭐예요? 합차를 이용해서 x 빼기 4 얘가 x 빼기 2 x 더하기 2가 되니까 약분해주면 뭐가 남는다?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얘랑 별반 차이 나는 건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숨겨놨느냐 그 싸움이야. 응용을 잘 하려면 그것도 다 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갑니다. x 빼기 2 분의 4 하고 여기에 뭘 맞춰준다? x 빼기 2로 맞춰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2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4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동일하고 2배의 루트에 2배 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보다 크거나 같고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잘했어요? 요런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했죠? 자 정리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시면 되는 건데 가볼게요. 자, 뭐를 조금 보실 거냐 하면 8-6번 하기 전에 8-4번 볼게요. 8-4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힘내. 끝난 건 아니겠지만 자 1번 볼게요. 1번에 B분의 A가 있어요. D분의 C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A분의 B가 있어요. C분의 D가 있어요. 전부 다 문제에서 보면 A, B, C, D가 전부 다 양수예요. A, B, C, D가 전부 다 양수가 되더라.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된다? 4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랑 곱하면 되겠네. 자 일단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좌변 전개하면 좌변 봅시다. 얘랑 곱하면 얼마 나온다? 1이 나와요. 얘랑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BC분의 AD가 나와요. 얘랑 곱하면 얼마 나온다? AD분의 BC가 나와요. 제일 끝에 얘랑 곱하면 얼마 나온다? 1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봐 있어요. 얘 보면 뭔가 보이나? 뭐야? 서로 분자 분모가 뒤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야? 역수관계였다 이 얘기지. 역수관계의 가장 좋은 이제 연산은 뭔데요?
곱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한다? 산술기하 사용한다는 얘기죠. 산술기하 사용하게 되면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전체적으로 얼마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랬나요? 전개하시고 전개 좌변 전개하시고 남아있는 거 여기서 산술기하를 돌리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치? 그래서 끝! 부등식을 증명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산술기하에 의해서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 자,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 A 플러스 B가 있어요. B 플러스 C가 있어요. C 플러스 A가 있어요. 얘가 실제로 8ABC가 되는지 한번 해볼래? 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게 A 플러스 B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합은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B 더하기 C는 2배의 루트 BC보다 크거나 같죠? 세 번째, C 더하기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죠? 2 루트 C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구성된 수식들이 전부 다 좌변들끼리 곱해졌으니까 얘도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확인되겠죠? 어떻게 돼? 쭉 곱하는 거야.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좌변에 완성되겠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좌변에 완성될 거고 우변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고 루트 A랑 루트 A 곱하면 A고 루트 C 곱하고 루트 C 곱하면 C고 B 곱하고 B 곱하면 되니까 A, B, C가 되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산술기하에 의해서.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자, 등호 언제 성립하나요?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언제 성립하나요? B랑 C랑 같을 때. 등호 언제 성립하나요? C랑 A랑 같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 등호는 얘도 성립해야 되니까 싹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 8-6번 살짝 살펴봅시다. 8-6번 살짝 살펴보고 1번만 할 거예요. 8-6번에 1번만 할 겁니다. 자, 8-6번에 1번만 할 거고 자, 2x 플러스 3y야. 그 다음 두 번째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이야. 잘했어요. 자, 이것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만 할 건데 얘만 할 거예요. 봐. 자, 재석이는 2x 플러스 3y는 항상 2배 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은 2 루트 xy분의 24보다 크거나 같다. 재석이는 이렇게 풀었어요. 재석은 이렇게 풀 거예요. 됐죠? 이렇게 풀었어요. 뭐예요? 합은 2배 루트의 xy 산술기야. 합은 2배 루트 ab 산술기야. 그래서 이렇게 곱했어. 변변끼리 곱했어. 2x 더하기 3y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은 항상 얼마가 되느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곱해졌으니까 루트의 6xy 곱하기 루트의 xy분의 24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 xy 사라질 거니까 얼마 나온다? 48이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재석 2가 있어요. 재석 2가 야 그건 좀 아니잖아. 그렇게 푸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풀어야 돼? 전개부터 먼저 합니다. 전개를 하시면 16이고 얼마? x분의 y분의 이렇게 곱하는 거야. y분의 6x x분의 24y 그 다음 끝으로 얼마? 9 이렇게 푸니까 얘는 산술기하 사용하게 되면 이 루트에 2개 곱하게 되면 144가 되고 얘가 24가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얼마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49보다 크거나 같은데 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야. 분명히 나는 산술기하를 돌리라고 해서 산술기하를 딱딱딱딱 돌려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하나는 48이 나오고 하나는 49가 나오고 이게 이제 일종의 뭐야? 산술기하의 오류, 산술기하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의 오류가 생겨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적어 놓습니다. 산술기하를 2회 이상 사용할 시 등호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적어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산술기하, 산기라고 줄여서 봅니다. 그리고 내일 배우게 될 코시 슈바르츠가 있어요. 코슈라고 적을게요. 코슈를 몇 회? 2회 이상 사용할 때 뭐를 체크한다? 반드시 등호 조건을 체크한다. 반드시. 그것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한다. 왜죠? 라는 얘기는 충분히 대답이 됐을 거라고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답이 일단 다르잖아. 맞죠? 어떻게 되겠어? 얘가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등호 조건은 얼마가 될 때? 2x랑 3y가 같을 때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x분의 8이랑 y분의 3이랑 같을 때야.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없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 그럼 뭐 결론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같다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뭐는 맞다? 크다는 맞는 거야. 48보다 크다라는 걸로 48.1인지 48.01인지 48.0000000001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48보다 크다라는 건데 실제로 계산하니까 얘가 된다. 얘는 뭘 사용했는데? 산술기하를 몇 회 사용했는데? 1회만 사용했지. 등호 조건 같은 경우에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 서로 만족하는 것들을.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내가 등호 조건 만족하는 거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지.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게 있어? 있었잖아. 다 같다라고 하면은 등호 조건 만족하잖아. 이럴 때는 여러 번 사용해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할 때는 자, 내일 이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 거고 내일 함수까지 조금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됐죠? 자, 오늘은 어디까지 해보시면 되느냐면 8-1에서 8-2입니다. 여기다 넣을까? 유제 8-1에서 8-5까지 8-6이 아니잖아. 8-5까지 8-5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8-9, 8-10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연습 문제를 10번까지 했으니까 10번까지 했다고? 7번까지 했다고 했나? 11번. 네.
7-9에서 어디까지? 13까지 하시고 연습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대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